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한때 던킨도너츠는 영국 회사에 그리고 프랑스 회사에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적 변경이라고 해줘야 되는 걸까요? 매년 세계에서 수십억 개의 도넛을 팔아치우는 미국 출신의 식음료 회사 던킨도너츠는 국내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1년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도넛이 팔려나가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도넛을 팔 수 있는 건 아마도 지금까지 쌓아온 네임밸류와 노하우 덕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계 1위의 커피와 도넛을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가진 던킨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현재에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과연 던킨도너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던킨도너츠는 윌리엄 로젠버그가 1946년 5,000달러를 투자해 2차 대전 시기 노동자들에게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도너츠와 커피를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 메뉴는 당시 노동자들의 큰 호평을 받으며 1950년 오픈캐틀이라는 이름으로 첫 점포를 오픈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며 세력을 키웠죠. 당시 대부분의 도너츠 점포들은 서너 가지의 단순한 아이템만 갖고 있었고 커피도 취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로젠버그는 다양한 도너츠 개발과 질 좋은 원두 공급에 힘썼고 결국 커피와 도넛을 같이 판매하게 됐죠. 던킨도너츠는 한 미국 여배우가 실수로 도넛에 커피를 떨어뜨려 이를 그냥 먹은 후 그 맛에 홀딱 반한 일이 생기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던킨은 우리말로 적시다, 빵이나 과자를 적셔서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이름을 변경했던 것이죠. 이름을 바꾼 후 성장가도를 달리던 던킨도너츠는 1963년 100개의 점포에서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가 되었죠. 과거에는 도넛을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만들었는데 가운데 구멍을 파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도넛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파내고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던킨은 먼치킨이라는 작은 도넛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작은 도넛볼은 1972년부터 던킨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매장에 방문하면 하나씩만은 사먹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후 던킨도너츠는 미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는 일본의 1호점을 개점했으며 1978년에는 첫 TV 광고를, 그리고 1979년에는 태국 방콕의 세계 최대의 도너츠 전문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적 식품회사인 프랑스의 엘리아드 도메크에서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던킨도너츠가 국내에 처음 들어온 건 1994년, 매장이 생긴 곳은 서울 이태원입니다. 국내에서 던킨도너츠를 운영하고 있는 BR코리아는 1985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라빈스의 도입을 위해 당시 베스킨라빈스를 보유하고 있던 엘라이드 도메크사와 협업을 했는데 이때 던킨도너츠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죠. 참고로 직접 손님들이 도넛을 꺼내 계산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나라는 도넛을 직원들이 포장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제품들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스타벅스도 나라마다 특색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던킨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돼지고기가 토핑된 도넛이 팔리며 우리나라에서만 출시되는 팥이 들어간 도넛도 있습니다. 진정한 마니아라면 각국을 돌며 해당 국가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을 먹어봐야겠죠. 이름이 던킨도너츠라고 해서 커피가 맛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던킨은 다양한 도넛 개발은 물론 커피와 음료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20억 컵의 커피를 판매할 만큼 유명하죠. 던킨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총 15,000가지의 레시피가 있다는 걸 보면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체인점에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던킨이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커피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 한 인터뷰에서 던킨의 CEO가 미국에서 전체 매출의 60%가 음료로부터 나온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던킨의 커피를 사랑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던킨은 커피앤도넛 캠페인을 통해 커피와 도넛의 조화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까지 했죠. 최근에는 던킨도너츠보다는 우리에게 던킨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실제로 던킨이 2019년 리브랜딩을 통해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사람들이 아침에만 들러서 커피와 도넛을 먹는 곳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던킨에도 블랙카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 카드를 소유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던킨에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 카드는 사실 아멕스 블랙처럼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카드를 받으면 일단 디자인은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던킨은 이제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단순히 식음료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닌 보고 즐길 수 있는 컬처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피와 도넛에 뒤이어 신발과 맥주, 그리고 RTD 음료까지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들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브랜드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죠. 물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변화해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춰 여전히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여러 난관을 헤치고 던킨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될까요? 더 많은 도넛, 그리고 더 많은 커피를 우리에게 던킨이 제공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